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두 가지 함수를 보면 이거를 지수함수로 바꾸면 이렇게 변할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나는 A, 그 다음에 하나는 B로 이렇게 그렇겠죠? 이거를 이렇게 이제 대각선으로 해서 역으로 표현하면 얘가 이쪽으로 이제 올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밑으로 가는 게 밑으로 갔겠죠. 그죠? 밑으로 가는 게 이제 A가 이렇게 해서 얘가 밑으로 갈 거예요. 제일 밑에 위로 올라오는 애는 얘가 될 거예요. B가. 그죠?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될 겁니다. 얘가 되고 얘가 되겠죠. 좀 그림이 좀 그런가요? 다시 한번 그릴까요? 이렇게 해서 하나는 이렇게 나올 거고 하나는 이렇게 나오겠죠. 밑으로 요 밑으로 내려간 게 밑으로 내려간 게 얘가 될 거고요. 위로 올라간 게 이 위쪽으로 올라온 게 이제 얘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올 텐데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x 값이 0일 때와 x 값이 1일 때를 줘보면 이제 되겠죠. 그죠? 이렇게 바뀌는 거는 얘가 분수로 나온다 했어요. 그죠? a 값이나 b 값이 결국은 0에서부터 1 사이 값이 됐었죠. 그리고 b도 당연히 0에서부터 1 사이 값이 될 겁니다. 근데 A, B의 크기가 누가 더 크고 작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죠? 그러면 A 값에다가 2분의 1을 같이 넣어보면 돼요. 그죠? 뭐, 그러면 2분의 1의 X 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의, 4분의 1의 X값을 이렇게 넣어보도록 합시다. 하나는 얘가 얘보다 더 작은 값으로 표현을 해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X값이 0이다 그러면 똑같이 다 1이 나오겠죠. 같을 거고요. 요게 이제 만약에 이제 2다 1일 그러니까 1이다 1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A는 2분의 1이 되고요. Y는 4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현재 여기에 이제 1이었는데 요 첫 번째 거가 더 적은 숫자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더 적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y 값으로 보면 첫 번째 거보다는 두 번째 거가 어때요? 이렇게 해서 변화량을 좀 더 이렇게 유심 있게 봐야 하는데 이게 변화량이 잘 안 보이네요.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하니까 좀 여러분들이 변화량이 잘 안 보여서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변화량을 좀 더 보면 좋은데
잠깐만요.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까요? 아이고, 그래프가 좀 잘 안 그려지네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이제 여기가 1이라고 합시다. 0일 때 1이에요. 0이면은 다 1이 되죠. 그래서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 값이 만약에 더 적으면은 이제 여기가 x가 1이었다 그러면은 요 값이 이제 큰 값, 이렇게 큰 값보다는 어때요? 2분의 1을 넣었으면은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아지지 않아요. 그럼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은 값이 돼야 돼요. 반대로 됐네요. 결국은 이게 아니고, 그러면 4분의 1에 이번에는 2분의 1을 넣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x 값이 1이야. 그러면은 이제 요 값이 더 작아지잖아요. 요게 지금 y는 a 꼴인 a인데 얘가 쭉 밑으로 더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값하고 그 다음에 요 두 값을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작아요? 얘, 얘, 얘가 더 작죠. 요 a의 x 승이 더 작아지거든요. 1일 때. 그러면 결국은 요, 결국은 a가 누가 커요? b가 더 크다 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b는 당연히 1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죠? 이런 수식이 나오겠네요. 결국은. 그죠? a가 b보다 작아야 하고 그 다음에 1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안에 값에 따라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요 수식의 의미를 보면 a와 그 다음에 b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1하고의 관계의 대소관계를 표현해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로그 함수에서의 그래프의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에 대해서 보자 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로그 함수에서의 표현인데요. 앞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제 로그 함수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두 가지 형태가 나온다겠습니다. 어떤 형태요? 이런 형태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형태가 나오겠죠. 이 형태하고 그 다음에 이 형태.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 왔어요? 지수함수에서 이 함수에서 온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는 결국은 이런 형태의 함수에서 왔죠. 그죠? 이 함수에서 지금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로그 함수하고 지수 함수의 형태는 이런 대칭 관계를 갖고 있고요. 지금 이런 형태다 라고 하면 이 형태에서 온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형태다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왜 맞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얘는 이렇게 아까 잘못 봤나요? 그러면 잠깐 봅시다. 이게 지금 제일 밑으로 된 게 제일 밑으로 되겠네요. 이 제일 밑에가 밑으로 되네요. 잠깐만요. 한번 봅시다. 제일 밑으로 된 게 제일 밑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제일 밑으로 오고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요게 요게 A죠. A. A. 이게 지금 앞전에 우리가 봤던 이 함수를 다시 그리면 대칭 구조로 그리면 이거죠. 요게 B고요. 요게 A네요. 검정계 A 맞죠? 검정계 A, 검정계 A, 요게 A, 여기 A고요. 그죠? 검정계 A, 이제 지금 이거
안쪽으로 간 게 A. 자, 안쪽으로 간 게 A. 그 다음에 위로 나온 게 B. B, A. 맞네. 맞구나. 네, 맞네요. 이게 A고, 이게 B죠. 이거 제가 잠깐 혼동했네요. 네, 맞습니다. 요게 이제 B고요. 이렇게. A하고 B. 이렇게 됩니다. 이제 대각선으로 이렇게 꺾이다 보니까 약간 혼동을 했는데, 맞습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이 그래프로 보게 되면 바깥쪽으로 간 게 이제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간 게 이제 A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게 이제 A가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B가 되겠죠. 이게 A, 이게 B 이렇게 맞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취해지는데, 그러면 앞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요게 이제 대칭 구조는 그러면 어떻게 변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대칭의 구조의 변화는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변할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변한 거고요. 얘가 이렇게 변한 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결국은 y는 a의 x였고요. 요거는 y의 a분의 1의 x가 됐습니다. 이런 형태인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이 경우든 이거든 상관없죠. 그죠?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지수함수를 로그함수로 바꿨을 때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로그 a의 x m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y는 대칭 이동할 때 어떻게 했죠? a는 x m 플러스 뭐였죠? n이었잖아요. 그죠? 로그함수로 바꾸면 당연히 이것도 로그에 그 다음에 a의 x m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n이 돼요. 당연히 이거는 이제 이해가죠. 그죠? 그래서 이제 x축으로 이동했다. 그러면 x축으로 이동을 한 경우가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할 거냐, 그죠? 그 다음에 y축으로 올라갈 거냐, 이렇게 올라갈 거냐, 아니면 이쪽으로 내려올 거냐, 이렇게, 그죠? 가 결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칭 구조예요. 그래서 이 형태로 나오느냐 아니면 이 형태로 나오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방향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그래프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대칭 이동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봤을 때 x축을 기점으로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요 형태에서 요 형태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y축으로 대칭 형태면 이제 이 형태에서
요 형태로 나오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대칭 구조가 되면 또 어떤 형태가 나와요? 요 형태에서 이게 좀 그림이 자 두 가지로 보니까 우리가 더 헷갈리는데요. 요 하나로 봅시다. 요 형태로 요거의 평행 요거의 대칭 구조로 볼게요. 아니 이거의 요 지수함수에 대한 로그 함수를 가지고 볼게요. 자, 이거를 우리가 좌우 대칭을 하게 되면 어때요? 당연히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 y축을 기점으로 대칭인 경우는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죠? x축으로 대칭을 하면은 이 모양이 나올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에 좌우로 대칭하느냐 상하로 대칭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양 이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렇겠죠? 그거는 당연히 부호에 따라서 변할 거고요. 그래서 X축에 대한 대칭 이동한 그래프, X축에 대한 대칭, Y축에 대한 대칭 이동한 그래프.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직선 X는 Y에 대해서 대칭인 구조. 아이고. 이런 구조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모든 거는 이제 지수함수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함수를 우리가 이제 역으로 해서 로그 함수로 바꾸고 그 로그 함수의 변화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형상은 지수함수의 형상으로부터 변화되는 걸로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로그 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따지면 이제 알파하고 베타 값이 알파가 베타보다 크면 이게 베타가 크면 x 값이 이제 결국은 뭐예요? 함수의 값은 x가 작은 값하고 x가 큰 값이 있으면 x 값이 작은 값이면 y 값도 작고요. 그 다음에 베타 값이 작으면 y 값도 베타 값이 크면 x 값이 크면 이제 뭐예요? y 값도 커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로그 함수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x의 값에 따라서 y 값이 커지는 현상을 갖는다. 이때는 결국은 a가 1보다 커야 하고 그 다음에 x가 알파인 경우 최대값과 최소값의 최대값은 바로 이렇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알파가 x일 때 최소값이고요. 최소값 그죠? 알파 a가 결국은 알파 베타보다는 작아져. 그죠? 그래서 a가 1일 때는 이런 특성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마이너스인 경우는 이게 그래프가 반대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경우는 결국은 뭐야? 이번에는 알파를 넣었을 때 x 값이 알파일 때 하고 x 값이 베타일 때 보다도 더 큰 값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얘가 더 크잖아요. 지금 y로 봤을 때는 이때는 베타가 더 큰 거고요. 서로 반대 관계죠. 당연히. 그래서 알파 값이 그러니까 a 값이 1보다 컸을 때와 a 값이 0에서부터 이제 1까지 변할 때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서로 반대가 되는 거죠. 그죠? x가 알파일 때 y값, 그 다음에 베타일 값일 때 y값 두 개를 봤을 때 베타 값이 더 큰 값이 나오고요. 이렇게 0, 그 다음에 a, b일 때는 결국은 요 a 값이 0에서부터 1 사이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전에 우리가 이렇게 나왔던 거는 제가 뭘로 나왔어요? 분수로 표현이 됐잖아요. 그죠? 이 경우는 알파 값이 더 큰 값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의는 잘 기억을 해 놓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한번 넘어가도록 합시다.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차이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활용을 잠깐 우리가 보자는 건데요. 이거는 뭐 큰 의미 없고 그냥 개념 정리만 좀 해놓은 겁니다.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 밑값이 이제 같은 경우죠. 지수함수로 보면은 A의 fx 그 다음에 A의 gx꼴로 변형된 후에 계산을 하면 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경우에는 밑에가 똑같다 값이. 그러면 이 지수의 함수로 표현을 해서 그 함수가 같다라고 표현하고 계산을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fx 그 다음에 gx는 같다 라고 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왜냐면 a 값이 같으니까. 그 다음에 알파 그러니까 a의 x 승꼴이 반복되는 경우 요 꼴이 이제 계속 반복된다 똑같이. 그러면은 이거를 t로 치환을 해라. 그리고 t의 방정식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풀으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요 a의 x승이 0보다 크다. 크기 때문에 t도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주면 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수가 같은 경우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지수가 밑이 같거나 지수가 0임을 이용한다. 지수가 같은 경우 그러면 A는 이꼬르 B다. 위에가 같죠 지금? fx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밑에 A 이꼬르 B 혹은 지수가 0이다 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A가 0보다 크다? B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지수가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밑에는 다르고 위에 지수가 같은 경우는 밑면을 같다 혹은
요 지수가 0이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수식을 풀면 된다, 방정식을 풀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수부등식의 풀이인데요. 지수 형태의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A 밑이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밑이 같고 지수가 다른 경우인데 이꼴로 변형한 다음에 정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A가 이제 1보다 클 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A가 0에서부터 1일 때 하고 두 가지의 경우로 따져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A가 1보다 클 때인 경우에는 밑에 밑이 같으면 당연히 지수가 큰 놈이 커지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요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당연히 요 값은 성립이 됩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A가 지금 2야. 두 개 다. 근데 위에 지수가 첫 번째 거는 2고요. 두 번째 거는 4야. 이 소리예요. 얘가 크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럼 결국은 이 지수만 따졌을 때 뭐예요? 당연히 이 4가 더 크죠. 2보다는. 그죠? fx가 gx보다는 gx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지수의 부동호는 부동호의 방향은 그대로 인 거고요. 그죠? 이 경우는. 근데 만약에 이 경우다 라고 하면 A 값이 이제 분수로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은 몇이에요? 2분의 1에 2승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에 4승하고 이 차이를 본 겁니다. A 값이 이번에는 이런 값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 값으로. 그죠? 그랬을 때 결국은 뭐야? 이거는 밑에는 4분의 1이 되는 거고요. 뒤에 거는 16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결과값으로 따지면 그럼 누가 커요? 얘가 크죠. 반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요 경우는 이 상태가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요 지수부가 바뀐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뒤에 거가 더 크고, 그러니까 앞에 거가 크고 뒤에 거가 더 작다 라고 하는 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 x꼴이 반복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얘는 얘도 마찬가지로 치환을 하고 t에 대한 부등식으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요 a의 x승이 0보다 크면 당연히 t의 치환된 값도 0보다 큰 값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정의만 하기 때문에 약간 따분할 수도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정의된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 방정식의 풀이를 보면 이제 지수함수하고 지수함수에 따른 결과로 보고 있는데요. 자, 밑을 같게 하는 경우, 아까
지수함수일 때 똑같은 경우가 있었죠. 로고 방정식은 로고 a의 fx, 로고 a의 gx라고 했을 때 a가 당연히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닌 꼴로 변된 후에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때 a 값이 똑같기 때문에 fx하고 gx는 같다 라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fx도 0보다 크고 gx도 0보다 큰 결과식을 우리가 얻게 된다. 그러면 진수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밑에 요 진수가 같은 거예요. fx하고 fx가 똑같아요. 그러면 밑에 밑값이 다른 거죠. 그죠? 진수가 같으면 요 밑에 값은 같거나 두 개가 같거나 아니면 진수가 1임을 이용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요 말이죠. AX는 BX하고 같거나 혹은 지수 FX가 1이다 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수식을 풀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뭐 이런 거가 있다고 합시다. 로고 x 플러스 1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값은 4라고 합시다. 로그 y 플러스 2에요. 이게 4야. 이런 경우들. 그럼 x 플러스 1은 y 플러스 2라고 표현하자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y라고 하는 놈은 결국은 x 마이너스 1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두 x와 y의 관계식은. 저 의미는 약간 퇴색되긴 했지만 뭐 하여튼 이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알파 x가 0보다 크고 알파 x는 1이 아니다. 그 다음에 bx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조건을 갖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넘기면 로그 방정식의 풀이를 좀 보면 로그 A의 X꼴이 반복되는 경우 이게 계속 이제 이 형태가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로그 A의 X를 T로 치환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T에 대한 방정식을 풀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에서 로그 A의 X꼴이 계속 반복돼서 나온다. 그러면 그 값을 T로 치환해서 계산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수의 로그가 있는 경우는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푼다. 이거 개념적인 내용이니까 사실 이제 풀어보면서 하면 더 이해가 더 편한데 우선은 개념 정리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로그 부등식의 풀이 아까 지수에서도 봤던 것처럼 로그 부등식인 경우에 로그 A의 fx 그 다음에 로그 A의 gx가 만약에 더 크다라고 한다면
이꼴로 이제 변형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조건을 볼 수 있다 이거죠. 항상 이 우리는 로그와 지수함수의 형태에서 보면 A 값이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A가 0보다 클 때와 이제 A가 0에서부터 1 사이일 때 두 가지로 나눠서 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같이 조건을 가지고 따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보다 크다라고 크다라고 했을 때 이때 A가 똑같으면 밑이 똑같으면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요 fx하고 gx의 비를 가지고 따질 거예요. 그죠? 그리고 결국은 얘들은 뭐다? fx와 gx는 0보다 크다 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수의 부동호의 방향은 그대로다 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a 값이 0에서부터 1 사이 값일 때는 분수로 나타내기 때문에 얘들은 결국은 밑변이 같다 하더라도 두 개의 값 차이는 반대로 되는 거죠. fx가 더 큰 형태가 되고 gx보다는 더 큰 형태가 되고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0보다 큰 조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결국은 A 값이 그냥 2, 3, 4 이렇게 이제 정수 형태로 될 거냐 아니면 A 값이 분수냐 그죠? 2분의 1이냐 이런 분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분수 형태는 반대로 사이즈가 크기가 반대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A의 값에 따라서 부등식이 바뀐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 비교하는 거니까 크기를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로그 부등식의 풀이를 보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로그 A의 x꼴이 반복된다. 그러면은 로그 A x를 t로 치환해라. 그리고 t에 대한 부등식을 풀면 된다. 그 다음에 지수의 로그가 있는 경우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풀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정의니까 이건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기에 요 최대 최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의 변화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하셔야 하고요. 그때 A 값이 1보다 클 거냐 A 값이 0에서 1보다 사이 값이냐에 따라서 최대 최소 값이 변화가 달라진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로그 함수 쓸 때하고 지수 함수 쓸 때. 지수 함수 쓸 때는 지수 함수 쓸 때는 이렇게 봐놨잖아요. 그죠? 지수 함수 쓸 때는 최대 최소 A가 그러니까 X 값이 알파하고 베타일 때 베타가 더 큰 값이 됐잖아요. 그리고 요 알파 값이 더 작은 값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A가 0에서부터 1 사이일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이때는 베타 값이 알파 값보다 작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얘하고 결국은 쟤하고 반대인 경우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지수함수의 최대치도 그 다음에 로그 함수의 최대최소 두 가지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로그 함수의 그래프, 지수 함수의 그래프 꼭 확인하시고요. 두 가지의 차이. 그 다음에 로그 함수의 성질, 그 다음에 지수 함수의 성질 꼭 두 개를 비교하면서 보셔야 돼요. 성질 중에 요 성질 중에 이제 이 두 가지의 대소 크기를 비교하는 거 두 가지를 꼭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로그 함수의 성질과 지수 함수의 성질을 두 개를 비교해서 꼭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로그 함수의 그래프의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지수 함수의 평행 이동, 대칭 이동,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비교를 해서 꼭 어떻게 변화를 갖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는 뭐예요? 우리가 앞전에 봤던 지수 함수의 그래프, 요거죠. 뭐 요거에 대한 이동, 어느 쪽으로 이동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비교해 보면 두 개가 같은 그래프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대칭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대칭하느냐에 따라서 그 구조가 같은 형태의 모양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를 꼭 확인해서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상당히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프를 표현할 때 많이 이 두 가지 함수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함수는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 인공지능에서 아주 또 많이 나오는 그런 함수와 그래픽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해를 해 놓으셔야 다음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아까 얘기했잖아요. X값의 변화에 따라서 Y값의 변화가 다 달라지잖아요.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변화량을 가지고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고 이 그래프 형태를 보면 어떤 구조가 되어져 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요 함수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암기하면 안 되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 A 값의 변화가 두 가지 조건으로 A가 1보다 클 때와 A가 0에서부터 1 사이일 때 어떤 변화를 갖는지 요거를 잘 정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가끔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만 잘 명확하게 하고 이 부분은 우리 기말고사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관계식 각각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두세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서 여러분들이 꼭 그 공부를 집중으로 좀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마 보고서도 이 파트에서 좀 내려고 해요. 그리고 뒤에 우리가 이제 미적분이 좀 남아 있는데 미적분에서 좀 일부 설명드리고 이렇게 이제 할 건데요. 우리 수업 중에 제일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냥 훑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지수함수와 요 로그함수는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 두 가지의 관계식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활용하는 게 이제 뒤에 정의가 좀 돼 있긴 한데 앞전에 했던 내용이에요. 이거는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정리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여러분들한테 뭐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